자, 얘들아, 통계에 우리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 특히 이제 모집단과 표본집단을 추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수업이 이상하고 애매한 데서 끊겼어요. 분명히 징병검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뭐 군대를 뭐 누가 가냐 안 가냐, 응? 이래도 군대 가요 하다가 조금 부적절하게 끝났었는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모집단이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을 거야. 통계적인 특징이 분명히 모집단에 있었을 건데, 자, 여기에서 어떠한 표본 집단을, 즉 표본을 추출할 겁니다. 표본을 추출할 거야. 표본을 추출할 때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임의 추출이고요. 그 다음에 복원 추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모집단의 전체 원소들이 있었을 때 거기서 표본 몇 개를 꺼낼 거야. 자, 꺼낼 건데 꺼낼 때는 내가 뭐 의도적으로 얘 뽑을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뽑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내가 표본을 만약에 2개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하나에 딱 해서 뽑아놓고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딱 해서 뽑는 거야. 복원을 한 다음에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할 때는 임의 추출이고 복원 추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본이 나오면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야. 그 표본이 여러 개 뽑히게 되면 표본 평균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 X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쌤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잘 봐봐. 이 예시가 진짜 중요한 예시고 이렇게 볼게요.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봐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모집단이 주머니 안에 1이 적힌 공 하나, 2가 적힌 공 하나, 자, 3이 적힌 공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자, 쌤이 모집단에서 무언가를 뽑았을 때 이 공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란 친구는 가능한 값이 내가 모집단에서 한 개를 임의로 꺼냈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죠? 맞아. 그리고 얘네의 확률은 전부 다 몇으로 동일하니? 3분의 1로 동일하죠. 3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건데 1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3분의 1, 자, 3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고 얘가 px가 될 거고 그 합은 1이 되는 거 동의하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낼 건데, 자, 표본을 추출할 거예요. 추출할 건데 잘 들어,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 내가 몇 개를 뽑을지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데 표본의 크기를 2라고 잡았을 때, 즉 내가 2개를 임의 추출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표본 집단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표본 집단. 잘 보시면 내가 표본을 먼저 하나 꺼내고 걔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본을 꺼내면 걔를 x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표본을 2개 꺼내는 거야, 이 중에서. 그랬을 때 표본 집단은 당연히 x1과 x2를 꺼낼 거니까 일단 여기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이 있겠지. 한번 쌤이 적어볼게. 처음에 1이 나오면서 두 번째에도 1이 나올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처음에는 1이 나오면서 두 번째는 2가 나올 수 있고요. 1, 3도 가능하실 거야. 그 다음 2, 1 가능하고요. 2, 2 가능하고요. 2, 3 가능하죠. 또 3, 1에 3, 2에 3, 3도 가능하지 않니?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수연아, 이거 잘 들어야 돼. 큰일 난다, 이거 나중에 너 아무리 배웠어도 이거 애들 대부분 잘 몰라. 자, 이렇게 갈라놓을게. 내가 모집단 3개 중에서 표본을 2개 추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였습니다. 복원 추출을 할 거고 임의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2개를 꺼내면. 그러면
당연히 표본 두 개에 대한 평균. 내가 두 개를 뽑아서 걔를 2로 나누면 평균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바 x라는 표본 평균이 형성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이거 쓸 수 있죠? 잘 봐봐. 자, 이렇게 쓰면 바 x라는 친구는 지금 1과 1이 뽑혀졌을 때는 표본 평균이 몇이니? (1과 1을) 뽑았어. 걔를 2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럼 평균도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겠죠. 두 개의 표본에 대한 평균이. 얘도 보면 1.5가 되겠죠. 얘는 2가 되시고 얘는 1.5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2.5가 되고요. 얘는 4가 왜 그래?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2.5가 되고 얘는 3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표본 평균이야. 얘를 표본 평균 바 x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표본 평균 바 x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을 거거든. 자, 아까 전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였으면 이번에는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야. 그러면 얘는 1이 가능할 거고 1.5가 가능할 거고 2가 가능할 거고 2.5가 가능할 거고 마지막으로 3도 가능해져 버리실 건데, 그럼 얘를 가지고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확률을 체크할 수 있죠. P 바 X. 자,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봐. 너희들이 표본 두 개를 꺼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9개가 되는 게 맞지. 왜? 첫 번째 표본으로 가능한 게 1, 2, 3 세 가지고 두 번째도 1, 2, 3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이어서 9개야. 그러면 전체 9개의 경우 중에서 9분의 9 이렇게 되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1, 두 번이 뽑혔을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1.5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두 번 있네. 2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세 번 있구나. 2.5가 나오는 건 하나, 둘, 두 개 있네. 마지막으로 3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하나 있네. 그럼 전체를 다 합쳤을 때 9인 거 맞지? 그러니까 9분의 9여서 1인 거 맞죠? 이렇게. 얘들아 잘 들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 1, 2, 3이. 그리고 내가 모집단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았을 때 확률이 각각 확률 변수로 3분의 1씩이 있었어. 근데 표본의 크기가 2 이내로 표본 두 개를 뽑았을 때 두 개의 표본이 이렇게 적힐 수 있고 걔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이 바 x로서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그러면 x,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와 바 x, 표본 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가 지금 서로 좀 다르게 나오는 거 맞아?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보자. 뭐냐면 여기서 기대값 체크할 수 있죠. 평균. 이 x는 당연히 다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가 나오겠지. 실제로 곱해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다 더하면 3분의 6이니까 2죠.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에는 자,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하자. 1, 4, 9 아니야? 그럼 다 더하면 14지. 3분의 14에서 2의 제곱인 4를 뺀 거죠. 그러면 분산은 3분의 2가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지. 그러면 표준편차 바 x는 표준편차 그냥 x는 그냥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쓰면 그만인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일단 구해놨어. 다음으로 쌤이 할 일이 뭐냐면 얘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바 x, 표본 평균에 대해서도 똑같이 기대값을 먼저 구해볼 건데, 그럼 얘를 구하려면 9분의 1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하니까, 자, 얘가 두 번 곱해지면 3이죠. 얘는 두 번 곱치면 5지. 그러면 3 더하기 5, 8에서 6 더하니까 14, 3 더하니까 17, 1 더하니까 18, 맞아? 그러니까 9분의 18이어서 기대값이 2 나오죠. 동의하실 거고, 그 다음에 vx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엔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할 겁니다. 이 바 x의 제곱의 평균을 일단 구하면 좀 복잡하지만, 자, 얘는 1이고요. 얘는 제곱을 하시면 2.25겠죠. 그치? 얘는 제곱하면 4가 나오고 얘를 제곱하면 6.25일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9니까, 자, 생각해보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 4.5고요. 얘랑 얘가 곱해지면 12.5죠. 그러면 4.5 더하기 12.5는 17 아니에요? 그치? 17에다가 얘랑 얘가 곱해진 12를 더하게 되면 29가 나오고, 여기다 이렇게 더하면 38이 나오고 마지막에 39가 나오지 않겠어? 따라서
얘가 9분의 39로서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13인데 걔를 지금 기대값 바x의 제곱을 뺄 거잖아. 제평평제니까. 그럼 얘를 4를 빼게 되면 3분의 1로 이렇게 남아버리겠지. 동의하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표준편차 바x죠. 자, 얘는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끝나겠네. 자, 얘들아 잘 보세요. 이 예시가 여러분들 또 새로울 거야. 왜냐? 통계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 자꾸 통계 원론의 일부분을 대학교 수준을 하나씩 각 단어에서 좀 연관성 없게 발췌를 해와. 너희들 입장에서는 저 선생님이 왜 오늘 갑자기 모집단으로 3개를 얘기하더니 표본이라는 걸 꺼낼 건데 표본이라는 건 그 중에 임의로 몇 개를 추출하는 거야. 지금 내가 2개를 예시로 들었지. 왜? 간단하니까. 너희들 만약에 이거 내가 1, 2, 3, 4로 주고 표본 크기 3개 꺼내잖아? 그럼 예시긴 예시인데 쓸 게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일부러 간단한 예시를 준 거야. 3개가 있는 상황에서 2개의 표본을 꺼냈다. 그랬을 때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다 구했어요. 자, 이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쌤이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알려줄게. 여기에 모 집단이 있을 거예요. 자, 모 집단의 확률 변수를 쌤이 x라고 했어. 그러면 모 집단의 확률 변수는 뭐냐면 여기 쓸게. 평균으로서 이 x가 이렇게 있고요. 분산으로서 vx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서 시그마 x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집단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표본을 추출을 할 거야. 자, 표본을 추출을 하면 쓱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할 건데 그러면 표본 집단이 생기겠죠? 자, 표본 집단이 있어요. 그럼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이 바 x로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내가 표본을 여러 개 꺼냈잖아. 그거를 전체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게 되면 걔가 표본 평균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내서 그 표본 집단의 분산을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 그래요. 자, 근데 가계도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뭐가 포인트냐면 얘와 얘는 특히나 수능 단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고 표본을 꺼낸 다음에 그 표본 집단에 대해서 생기는 얘가 표본 평균이야. 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 표본 평균이라는 애가 바 x인데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도 기대값이 있고 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랬을 때 얘를 뭐라 부르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여러분들 대다수는 지금 이해가 굉장히 안 되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기 되게 개념적인 영역인데 잘 보시면 바 x에서 나온 표본 평균은요, 얘가 평균 EX랑은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들이 곱해서 만들어지는 평균이 평균이고, 모집단의 평균. 얘가 모평균. 그 다음에 얘가 모분산. 그 다음에 얘가 모표준 편차야. 그러면 일단은 모집단이 있을 건데 그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인 표본 평균이 일단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은 당연히 다른 거고요.
표본 표준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다른 거야. 아시겠지? 구조는 이렇게 9개로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얘네 둘은 아니야. 고등학교 통계 교과서에서 이 둘은요, 미리 숙제하지 마시. 이거 중요해. 나중에 또 질문하지 말고. 자,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는 잘 안 나와. 특히 수능 레벨에선 거의 안 나와.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모집단이 있고 걔에 대한 모집단의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표본을 탕하고 여러 개를 꺼내놓고 걔의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이다. 근데 그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걔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가 생기는데, 걔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얘와 얘는 당연히 다른 거고요. 얘와 얘도 다른 거야. 문제화되는 건 뭐냐면 이 셋의 관계가 문제화가 됩니다. 얘는 그 사이에 있는 매개체야. 그럼 이제 특징을 보여줄게. 자, 방금 전에 예시를 보면 기대값이 2였거든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 2였어. 근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똑같이 2가 나왔죠. 여기서 강조할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둘이 같습니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둘이 같아요. 그리고요, 모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의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모분산을, 자, Vx를 뭘로 나누시면? 표본의 크기로 나누시면, n으로 나누시면 얘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돼요. 내가 지금 몇을 꺼냈니? 표본을 예시에서 크기 몇이었어? 2였죠. 그러니까 모분산이 3분의 2였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1이 되었죠. 이게 지금 표본의 크기로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분산을. 그럼 당연히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성립한다면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잘 봐, 루트를 쾅 하고 씌웠어. 그럼 위에는 시그마 x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시그마 바 x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밑에는 루트 n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도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모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관계는 모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애로 나누면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에다 양쪽에 루트 씌우게 되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3분의 루트 2였잖아. 근데 얘는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 말은 쟤를 루트 2로 나눴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새로울 텐데 여러분들 빨리 적응하셔야 돼. 이 관계식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모 집단이 있어. 거기서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목적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을 조사할 거야. 그러면 모 집단의 통계적인 특징, 내가 통계적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뭐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통계적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세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세 개를 분석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분석한 결과와 표본을 딱 추출해 놓고 그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조사했을 때 그 결과가 방금 전에 관계식처럼 나온다는 얘기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같다. 그 다음에 모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당연히 똑같이 루트 씌우면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 표준 편차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너희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중간 단계에서 중요한 건 표본 평균만 중요한 거야. 얘와 얘는 제끼시고요.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중간 다리밖에 역할을 안 하는 거고 걔에 대한 평균,
개에 대한 분산.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왜? 얘가 표본 평균이니까. 얘가 누구였어? 표본을 n개 뽑았을 때 결국 그 n개를 더해놓고 n으로 나눈 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걔가 중요한 거야. 이해해버리셔. 결국 너희들은, 근데 솔직히 말해봐, 이해 잘 못해버리시지 않았어? 너희들은 필요한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 아,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헷갈려 하시지 말고, 그냥, 아, 이렇게 9개가 있구나. 모집단이 확률 변수 x구나.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이 바x구나. 그리고 걔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구나. 그런데 얘와 얘의 관계는 항상 같구나. 얘와 얘의 관계는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구나. 얘와 얘의 관계는 어차피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으로 나눈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좀 적응을 시켜줘 볼 테니까 한번 볼게. 자, 유형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서 쌤이 1384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384번 문제야.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 C에 대해서 다 더하면, 잘 봐. 너희들 모집단으로서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공이 있었어. 근데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거지. 그럼 잘 생각해. 여기 x1 첫 번째 표본이 있을 거고 x2 두 번째 표본이 있을 거야. x1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몇 개야? 6개지. x2는 6개. 복원 추출할 거니까. 그렇지 않아? 다시 넣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6개 있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6개 있으니까 둘이 곱해져서 36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11, 12, 13, 14, 15, 16, 21, 22, 23, 24, 25, 26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36개니까 복원 추출하는 경우에는 36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나에서 비복원 추출로 공을 하나씩 뽑는 경우래. 비복원이야 얘들아, 비복원. 근데 하나씩 뽑을 거지. 그럼 순서가 중요하지. 먼저 뽑는 애, 나중에 뽑는 애. 그럼 뭐야? 6P이구나. 먼저 앞에서 6개를 뽑을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이미 뽑은 애 못 뽑으니까 5개만 뽑을 수 있구나. 6 곱하기 5네. 6P이네. 따라서 30개죠. 이렇게. 처음이 중복순열이고 두 번째가 순열이구나. 그래서 30개구나. 근데 다 조건 봐봐. 비복원 추출로 공을 동시에 뽑는데, 동시에 뽑는 거면 x1과 x2의 구분이 있어 없어? 없지. 같이 동시에 뽑는 거니까 1을 먼저 뽑고 2를 뽑는 경우랑 2를 먼저 뽑고 1을 뽑는 경우가 원래는 다른 경우였는데 지금은 같은 경우니까 당연히 순열이 아니고 뭐다? 조합이겠죠. 근데 비복원이니까 다시 돌려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6C2가 돼서 얘가 15가 이렇게 되시겠네. 그쵸? 그럼 다 더해주시면 몇 나오니? 81 나오는 거 맞아?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끝나시는 게 이 문제의 해법이고요. 다음으로 유형 2번 한번 볼게 얘들아.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계의 어떤 모평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방금 쌤이 알려준 거 잘 적용하셔야 돼. 지금 1390번 문제 한번 보자. 1390번. 쌤이 일부러 지금 오른쪽 필기 내용 안 지우고 있어요. 좀 이따 지울지도 몰라.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2개의 공이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다음 시행을 3번 반복해서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바X라고 했대.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자,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 두 주머니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그럼 내가 이걸 3번 반복할 거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3번을 반복할 거니까 x1이 있을 거고 x2가 있을 거고 x3가 있으시겠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자, 하나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기 때문에 복원 추출이죠. 다시 복원을 시켜놓고 다시 뽑을 거지.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도 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좀 이제 지워야 되겠는데, 좀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얘도 1, 2, 3, 4, 5고, 얘도 1, 2, 3, 4, 5고, 얘도 1, 2, 3, 4, 5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25가지 아니에요? 125가지지. 잠깐만. 그러면 125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얘의 범위는 1, 1 이렇게 되었을 때부터 5, 5 이렇게 되었을 때까지, 그리고 걔를 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지 표본 평균 아니야, 이렇게? 그치? 3개가 모였으니까. 그럼 1, 1, 1인 경우에는 걔를 3으로 나눠주면 1이 될 거고, 5, 5, 5인 경우에는 걔를 3으로 나누면 5가 될 거니까 처음과 끝은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되게 복잡한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1, 1, 2야. 그럼 3으로 나누면 3분의 4가 표본 평균일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 다 X가 2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럼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표본 평균이 2로 이렇게 형성이 되려면 3개의 합이 몇이 돼야 돼? 얘들아, 표본을 몇 개 뽑아 지금? 3개 뽑지. 그럼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3개 뽑힌 애를 3으로 나눌 거지. 근데 걔가 2가 나오려면 3개의 합은 6. 3개의 합은 6. 그러면 지금 내가 3개를 뽑았을 때 그 합이 6이 되는 조합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볼게. 제일 먼저 1 안 되네. 그치? 그러면 1 2 3 이거 가능하네요. 1 2 3 또 2 가능하네. 말고 있어? 3개 더해서 6 만드는 거 이 두 조합 말고 있니? 잠깐만. 1, 2, 3, 4, 5가 다 있는 거야? 나 그러면 실수했네. 1, 2, 3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러면 1, 4도 있겠죠. 그치? 5를 쓰면 안 될 거고, 6도 쓰면 안 될 거고, 4 쓰면 이렇게 되고, 3 쓰면 저렇게 되고, 2 쓰면 이렇게 되고. 더 없는 거 맞아? 이젠 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구성으로 뽑히게 되면 3으로 나눴을 때 평균이 2가 될 거니까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를 셀 수가 있겠지. 근데 1, 2, 3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개지. 그리고 2, 2, 2로 나열할 수 있는 게 1가지죠. 1, 1, 4로 나열할 수 있는 게 3개죠.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 상황 한 번만 더 볼게. 왜냐하면 주머니가 구분되어 있잖아. 주머니가 구분되어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분의 1, 6분의 1, 6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얘들아, 지금 내가 1, 2, 3, 4, 5라는 숫자를 꺼낼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니? 아닌 것 같거든? 그냥 한 주머니에다가 1, 2, 3, 4, 5를 다 넣어놓은 게 아니잖아.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1을 꺼낼 확률을 생각해볼게. 1을 꺼낼 확률.
1을 꺼낸다는 건 두 주머니 중에 일단 A 주머니를 선택하는 2분의 1의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공을 또 골랐을 때 또 한 번 2분의 1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을 꺼낼 확률은 4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2를 꺼낼 확률도 4분의 1이겠지. 그 다음 3을 꺼낼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얘가 6분의 1이 되지 않을까? 그럼 4를 꺼낼 확률도 6분의 1일 거고 5를 꺼낼 확률도 6분의 1이 이렇게 되면서 다 더하면 6분의 3이 2분의 1이고 4분의 1도 2분의 1이니까 이런 확률을 갖고 있겠지. 각자가 꺼내질 확률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결국에는 1, 2, 3이 뽑힐 확률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1이 뽑힐 확률이 4분의 1이고 2가 뽑힐 확률이 또 4분의 1이고 3이 뽑힐 확률은 6분의 1인데 얘네가 뭐 하는 거야? 3팩토리얼로 배열되는 거 아니야? 1, 2, 3이 x1, x2, x3에 배열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6개의 경우가 돌아가면서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봐봐. 1, 2, 3도 있을 건데 1, 3, 2도 있을 거고 2, 1, 3도 있을 거고 2, 3, 2도 있을 거고 걔네가 쭉 세졌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가 각각 다 이 확률인데 그 6개 있으니까 6을 곱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먼저 얘의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2를 3번 나오게 하는 거는 어차피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시겠지. 얘는 배열이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 더하기 1, 1, 4가 나온다는 건 4분의 1이 이렇게 두 번이 있고 4는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저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니까 1, 1, 4, 1, 4, 1, 4, 1, 1 이렇게 세 가지니까 얘네 셋이 이렇게 합해진 게 결국 표본 평균이 2일 확률 아니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좀 계산 좀 해볼게. 6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16분의 1이 먼저 나오실 거고 얘는 64분의 1이 나오실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3, 2 이렇게 약분되면 16의 2니까 32분의 1이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다 계산하면 64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64분의 7이니까 얘가 P분의 Q가 될 거고 둘이 더하시면 71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이거 좀 만만치 않은 문제긴 해. 왜냐하면 쌤이 생각을 해봤더니 1이 나올 확률부터 5가 나올 확률이 전부 다 5분의 1로 동일하다면 독립시행처럼 5분의 1에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6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1과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데 3, 4,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씩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1, 2, 3을 세려면 4분의 1의 확률로 하나가 1이 나왔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는데 걔가 1, 2, 3도 있고 1, 3, 2도 있고 2, 1, 3도 있고 하니까 결국 6을 곱했고 다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준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뭐 우리는 일단 풀어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문제는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야? 표본 평균이 2가 나와야 되고 표본이 3개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합이 6이 나오는 조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겠지. 자,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걸려서 좀 그래. 자, 유형 3번부터는 다시 쉬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쌤 잘 따라오세요. 1394번 문제입니다. 모평균이 m이고요.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바 x라고 하고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바 y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 잘 들어봐. 자, 쌤이 먼저 쓸게요. 모 집단에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었어. 모 집단이야? 엄마 집단이라고. 알겠어? 자, 그런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n을 따라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던 이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우리 분명히 학습한 내용이지. 그런데 여기서요 표본을 탕 하고 꺼낼 건데 표본의 크기가 n1인 이런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표본 평균이 바 x래요.
얘가 표본 평균이야. 이해하셔버리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똑같은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2가 되는 그러한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표본 평균을 우리가 바Y라고 한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모 집단의 평균과 모 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어. 그리고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 또 있을 거고, 그러면 걔를 어떻게 쓸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하나 먼저 쓰시겠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도 하나 쓸 수 있지? 그럼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어떻다? 같다. 같다 맞지? 그러니까 얘 그냥 당연히 M이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얘에 대해서도 표본 평균 바 Y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얘도 당연히 M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있던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눈 거였지. 분산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씌운 애로 나눌 거니까 원래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는데 얘가 표본의 크기가 n1이니까 루트 n1 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되면 얘가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겠고, 그럼 얘는 표준 편차 바 y란 친구는 당연히 루트 n2로 나눈 것, 누구를? 시그마를.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으나 모평균이랑 똑같이 세 개가 다 똑같으나 표준 편차는 얘가 시그마고 얘는 루트 n1분의 시그마고 얘는 루트 n2분의 시그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봐. 기억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바 x에 대한 평균과 바 y에 대한 평균이 서로 같으면 n1과 n2는 같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요? 눈치 보지 말고. 틀리죠? 얘들아, n1과 n2의 영향을 얘네들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무조건 같아. 그러면 n1과 n2가 같아야만 둘이 같은 거야? 아니죠? n1과 n2가 달라도요 얘와 얘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기억은 개소리예요. 알아버리시겠어? 둘은 일단 봐봐. 얘네들이 같으면 n1과 n2가 같다? 응, 개소리. 얘네들은 n1과 n2가 달라도 얘네들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n1보다 n2가 더 크면 v 바 x랑 v 바 y가 같다. 야, 지금 그 v라는 건 얘를 제곱한 거잖아. 그럼 v 바 x는 당연히 n1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v 바 y라는 친구는 당연히 n2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이 둘이 같으려면 n1과 n2가 같아야 되겠지. 얘는 그러니까 한쪽이 더 커버리면 둘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응, 니은도 개소리. 기억과 니은이 둘 다 틀리다고. 세 번째 디귿. 시그마,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바 x와 바 y에 대한 표준 편차가 둘이 같으려면 당연히 루트 n1과 루트 n2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n1과 n2가 같으실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디귿만 참이 되는 거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니? 자, 기억 같은 거 헷갈리면 안 돼. n1과 n2와 무관하게 기대값 두 개는 서로 같다라는 거 판단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마지막 단원이니까 조금 난해해도 좀만 힘내. 여기 끝나면 진짜 이제 확률과 통계 끝이다, 한 바퀴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뭐만 하면 돼? 행복회로 돌리면서 반복만 계속하면 돼. 11월까지. 알겠어? 무한 반복이야. 점점 강해질 거야, 중간중간에. 마지막 단원이니까 좀만 힘냅시다. 자, 유형 4번 볼게. 모평균과 모분산이 주어질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한 미지수 계산이라고 나왔는데 얘도 조금 유형이 달라졌을 뿐이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확률 질량 함수가 쪼록코록 나와 있을 때 대박 얘들아,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꼴이잖아. 준수야,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확률 변수가 지금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얘 아무나 대답해봐.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 예산놈이 아니잖아. 얘 NCR에 5분의 2의 R승 곱하기 5분의 3의 N-R 쓰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친구잖아. 얘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다는 얘기는 얘 지금 무슨 확률 분포인 거야?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여서 이항 분포인 거지. 전체 내가 n번을 시행하는데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5분의 2였기 때문에 그 중에 R번이 발생할 확률이 바로 X가 R일 때의 확률인 거잖아. 읽을 수 있어야죠. 당연히 해석 가능해야 되죠. 그러면 확률 변수 X라는 이 친구는 쿵 해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고,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라는 거는 당연히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니까 X라는 친구는 팔로우 하겠죠. 누구를 팔로우해? 바이노미얼 n, 5분의 2라는 이걸 팔로우 하는 거지. 전체 시도는 n번 했을 거야. 근데 그 사건이 매번 발생할 확률은 5분의 2인 거잖아. 5분의 1에 R이 달려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X가 이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팔로우 하겠지. 얘가 마팔은 안 해줘. 얘만 팔로우. 웃어? 아무튼 간에 자, X가 얘를 땅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모집단의 크기가 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바X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봐봐. 이미 이런 생각까지는 하셔야 되겠지. n번 시행이고 5분의 2가 각각의 확률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배웠으니까 얘가 n이 충분히 커질 경우에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까지 따르게 될 텐데 그 평균이 얘네 둘이 곱한 5분의 2n이 되실 거고, 표준 편차는 일단 분사는 거기다가 5분의 3을 한 번 더 곱한 25분의 6n이 되시는 게 맞겠지. 오케이, 여기다 그러면 25분의 6n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됐어. 근데 여기서 이 x를 뭐 하셨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셨어요.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근데 표본의 크기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한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값 바 x를 구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었던 5분의 2n과 완벽하게 동일을 하시겠죠.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 평균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은 같으실 거고,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에는 v 바 x는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그냥 나눴을 경우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거니까 25분의 6n을 6으로 나눈 25분의 1n이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시겠지. 용어 어렵다. 표본 분산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자, 그래서 둘을 쿵 하고 더해보니까 걔가 11이 나왔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25분의 11n이 11이 나온 셈이어서 n이 결국 25였다라는 정보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수 n의 값은 25가 되실 걸랑요? 쌤 노란색 분필 다 떨어졌다. 다 훔쳐올 사람. 만만한 게 누구지? 승우쌤 아니면 명훈쌤. 명훈쌤 오늘 안 나오시거든. 명훈쌤. 지금요? 아니, 좀 이따가. 지금 좀 훔치고 싶긴 한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잘라야지. 응? 좀 이따가 하나만 훔치면 괜찮지 않을까? 자, 일단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형 5번으로 한번 갈게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주어질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유형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표 굉장히 많이 주어졌고 문제도 많은데 쌤이랑 마지막 문제 봐야 되겠죠? 어차피 니들 이 문제는 집에서 풀 때 더 킹 받을 거 아니야, 그치? 자, 1416번 개 같네요. 자, 숫자 1이 적혀있는 공이 10개 있고 2가 적혀있는 공이 20개 있고 뭐 이렇게 많아? 3이 적혀있는 공이 30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변수 y라고 하자. 아싸! 기분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확률변수 y의 평균 EY와 분산 VY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문제에서 이미 많이 도와줬네. 잘 봐봐. 주머니에 들어있는 6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하자. 6개래. 60개의 공을. 60개 맞지? 1짜리 10개, 2짜리 20개, 3짜리 30개. 그런데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한번 표현해보면 X란 친구는 내가 모집단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았을 때 걔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3이 나올 수도 있으나 얘는 60분의 10이니까 6분의 1이라고 하시고 얘는 60분의 20이니까 6분의 2라고 하고 얘는 6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게 PX고 이게 모집단 아니겠냐고. 다 합치면 1이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자, 그랬을 때 내가 표본을 몇 개 꺼내요? 야, 얘들아, 이 문제는 진짜 내 설명 잘 들어줘야 돼. 이거 좀 하는 애들도 내 거 진짜 잘 들어줘야 돼. 이거 진짜 부탁 좀 할게. 내 설명 한번 들어주세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야, 잘 들어. 표본 지금 크기 몇 개 꺼내는 거야? 10개지. 표본 크기 10이지. 자, 봐봐. 표본의 크기가 1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X1, 왜 그래, X1, X2, X3, X4 해서 쭉 뽑는 거야. 몇 가지? X10까지를 다 뽑는 거야. 괜찮아? 근데 걔네들을 다 더안에 있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해가지고 전부 다 더했어. 몇 가지? X10까지 이렇게. 왜 더했다니까. 더한 애를 뭐라고 한대?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변수 y라 그랬잖아. 그러면 X1부터 X10까지 다 더한 애가 y인 거야. 알아버리시겠어? 알아버리시겠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해서 10으로 나눠 얘도 이렇게 10으로 나눠. 여기서 주목. 얘를 10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표본들을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지.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 x가 이렇게 되시는 거라고. 그럼 이쪽은 뭐야? 10분의 y가 이렇게 되시는 거라고. 여기까지 주목하라고. 알겠어? 너희가 10개 되는데 y면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왼쪽은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10분의 y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썼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계산을 팔로우 해볼게. 모 평균 m과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은 당연히 3분의 7이고 이 계산 먼저 했네. 자, 여기서 먼저 이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걔가 몇 나온대? 3분의 7 나온대. 해보시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이건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기대값이래. 자,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보자. 1, 4, 9 아니야? 9, 3, 27, 4, 2, 8, 1, 1은 1. 그러니까 27에다 9를 더한 거죠. 그러면 36이니까 6분의 36이 되는 거고 그럼 6이 나오겠지. 얘가 6이네요. 그럼 분산 x라는 친구, 모 분산은 제곱의 평균 6에서 평균의 제곱 9분의 49를 이렇게 뺐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9분의 54에서 9분의 49를 빼니까 9분의 5가 이렇게 분산으로 나오지 않겠니? 얘가 뭐야? 가정. 납득돼? 평균은 문제에서 구해줬고 분산은 직접 구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놓고 거기서 구해준 평균의 제곱을 빼면 걔가 분산일 거니까 9분의 5인 거 맞고.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봐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바X라고 하면, 즉 얘가 바X인데 바X는요 평균은 당연히 모평균이랑 똑같을 거지. 그러니까 3분의 7이죠. 그러면 분산은 모분산을 몇으로 나눈 거야? 10으로 나눈 거지. 왜? 표본의 크기가 10이니까. 모분산이 얘였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면 18분의 1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18분의 1이라고. 자, 그랬을 때, 그렇죠? 그럼 얘가 뭐야? 나네, 나. 나에 들어갈 말이 18분의 1이지. 근데 그게 저 말이 제일 중요하지. 우린 결국 y를 주인공으로 아까 뒀는데 n번째 꺼낸 공의 수를 xn이라고 하면 y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더한 거기 때문에 10 곱하기 바x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쌤은 아까 미리 했잖아. 10개의 합을 10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니까 걔는 10분의 y이기 때문에 결국 10 곱하기 바x가 y라는 거 아니야? 게임 끝나버리는 순간 아니니? 왜냐하면 너희들 그러면 E 하고 이 y를 구한다는 건 E 해놓고 10 바 x를 구하는 것과 똑같지. 그럼 평균은 그냥 10배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럼 평균이 방금 3분의 7이었으니까 이 y라는 건 3분의 70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저기 적혀있네. 3분의 70이라고. 그러면 vy라는 이 친구는 결국 v 10 바 x와 똑같을 건데 알고 있잖아 얘들아. v 같은 경우에는 앞에 10이 곱해져 있으면 제곱되어서 100이 곱해지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가 100을 탕 갈겨버릴 테니까 18분의 100이 되어서 약분까지 끝내면 9분의 50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야? 다죠. 그러니까 가 여기 쌤이 9분의 5로 구해드렸고 나 18분의 1로 구해드렸고 다 9분의 50으로 구해드렸으니까 결국 9분의 55에서 18분의 1까지 이렇게 더해버리는 셈이잖아. 다 더하라 그랬지 아마. 그러면 18분의 111 아니세요? 그쵸? 그럼 약분되냐? 약분되겠네. 18분의 111이면 얘들아 봐봐. 111 더하면 3의 배수니까 얘 3으로 약분되겠지. 위아래 똑같이. 그럼 3으로 약분되면 얘는 37 나올 거고 얘는 6 나올 테니까 6분의 37. 정답 4번으로 끝나겠네요. 자, 이런 느낌의 문제인데 아마 집에서 혼자 씨름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야. 이런 거는 쌤이랑 보면서 연습 더 하시고 내신이랑 수능에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박스를 안 주겠지. 그치? 오케이. 괜찮아 얘들아. 내가 맨날 내신 수능 거리지만 니들이 경각심을 잃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막 그게 지금 코앞에 있는 건 아니거든. 조바심 갖지 말고 천천히 일단 준비하자. 내가 매번 까먹는데 이번에 1학기 때 확통 내신 보는 사람. 용문, 고대부,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쌤 얼굴이 꽂히잖아. 응? 야, 너 헛기침을 이상한 타이밍에 한다? 자, 아무튼 간에 일단은 유형 5번은 이렇게 좀 맞췄고요. 자, 유형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을 때. 와우. 얘들아, 이번엔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안 주겠다는 얘기야. 대신에 상황은 주겠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확률 분포를 이끌어내고 거기서 표본 평균도 막 이끌어내고 우리 보고 다 하란 얘기야. 싸가지가 없죠? 그치? 하지만 문제는 원래 싸가지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이겨보자. 질 수 없잖아 이 친구한테. 자, 시작해볼게요. 어딜 감히. 야, 우린 귀여워서 수학한테 앉아. 그치? 우린 귀여워서, 다들 귀여워서 수학한테 앉아. 쌤이 그거 짤 받았거든? 너희들 다 공유할게. 귀여운 사람들은 수학한테 앉습니다. 너희들 정서랑 안 맞니? 좀 잘해볼게. 자, 아무튼 봐봐. 주머니에 2, 4, 6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바X라고 한다. 정확한 예시죠. 내가 아까 들어드렸던 예시가 숫자만 딱 바뀐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들어드렸던 예시가 주머니에 1, 2, 3이 들어있다 했잖아.
그리고 표본 크기 2로 뽑았잖아. 그랬을 때 표본이 그러면 2개 뽑은 거니까 x1, x2가 있겠지. 걔에 대한 평균이 바x래. 개꿀잼. 잘 보세요. 모집단에 얘들아 너무 재밌지 않니 근데? 자 2, 4, 6 3개의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인 걸 추출할 거니까 x1이랑 x2가 이렇게 추출이 될 거야. 맞아?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몇 개가 적히는 게 맞아? 9개 적히는 게 맞겠지. 그치? 또 이지랄 할 거 아니야. 2, 2, 2, 4, 2, 6, 4, 2, 4, 4, 4, 6, 6, 2, 6, 4, 6, 6. 이게 복원 추출의 모든 가능성 아니야? 그리고 2개를 뽑았으니까 2개의 합을 2개로 나눈 게 2로 나눈 게 걔가 바 x가 이렇게 되실 거고 얘는 2, 3, 4, 3, 4, 5, 4, 5, 6 이거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문제 기억 보자. 기억에서 바x의 최대값은 6이다. 어떻게 생각해? 맞는 얘기지? 2개에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최대값이 6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은 싼말. 싼 맞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싼말. 자, 두 번째 니은 보시면은 조용 너무 시끄럽다. 자, P 바 X가 3 이상일 확률이야. 그럼 봐봐. 3 이상일 확률이니까 옆반은 뭐 이렇게 얘야. 아 뭐야. 개 간단하네. 얘들아 생각해봐. 바 X가 3 이상일 확률이야. 몇이겠어? 9분의 8이죠. 9분의 8이에요. 그러면 얘가 9분의 8인데 문제는 과연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얕본 거야? 우리가 바 X를 X로 읽을 줄 알았나 봐. 그런 거 아니니 얘들아? X는 2, 4, 6이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3 이상이 되려면 이만큼이니까 확률이 3분의 2겠죠. 그치? 문제는 약간 우리한테 너 이것도 할 줄 아니? 9분의 8인 거 아니? 이러고 싶었던 거지. 근데 사실은 이걸 노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정도는 사뿐히 지려밟지. 그치? 그러니까 랩 가사로 좋은데? 아무튼 간에 니은 땡이에요. 9분의 8입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 보겠습니다. 이 바 X예요. 근데 얘들아 내가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단계에선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어차피 우린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표차 알 수 있죠. 그럼 굳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표를 만들지 않아도 서로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것 같아. 얘기 들어봐. 내가 모 평균이 얘 곱해지면 결국 4가 나올 걸 알아.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 4 곱하기 1, 4죠. 16 곱하기 1, 16이죠. 그럼 둘이 20이죠. 20에다가 36 더했으니까 56이죠. 맞아?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 3분의 56인 것도 알아. 그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니까 16을 뺄 거니까 3분의 48을 빼는 거지. 그러면 3분의 8만 이렇게 남는 것도 알죠?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왜? 내가 굳이 바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리지 않아도 어차피 바 X에 대한 기대값은 모평균과 똑같을 거니까 그냥 4가 나올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바 X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분산이 지금 3분의 8인데 표본의 크기가 2잖아 지금. 2개를 뽑으니까. 그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분산은 2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4가 이렇게 나오실 거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20 되는 거 맞겠네. 아닌데? 3분의 16이구나. 4가 3분의 12니까. 그치? 그럼 둘이 더해지면 3분의 16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죠. 디귿도 개소리. 이렇게. 아시겠어? 그래서 X에 대한 기대값 분산만 알고 있으면 얘를 유추해내는 일이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얘를 가지고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바 X가 2, 3, 4, 5, 6 이렇게 재가지고 쿵쿵쿵쿵 해서
9분의 1, 9분의 1, 9분의 몇이야? 2, 9분의 2, 9분의 3 이거 만들었어야 되지. 근데 이거 하지 않아도 제 어떤 분포만 알고도 얘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야. 자, 다음으로 유형 7번 한번 갈게요. 표본평균 바 X의 확률 구하기인데요. 자, 또 한번 유형이 살짝 달라졌을 테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1436번 문제인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도연이 안 오나? 자, 볼게.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단호박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460이고 표준 편차가 2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단호박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검사할 때야. 여러분들 정확하게 풀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단호박이기 때문에 이 생산하는 단호박은 당연히 모집단이에요. 인정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 있죠? 근데 이 확률 변수는 뭐니? 지금 무게인 거 눈치챘죠? 무게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단호박의 무게. 걔가 누구를 따르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근데 정규 분포가 평균이 460이고요. 표준 편차는 25인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근데 나는 이 모집단에 대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표본을 뽑아서 검사하죠. 왜? 다 검사할 수 없으니까. 그럼 표본을 뭐 한다는 얘기야? 추출한다는 얘기죠. 표본 추출을 할 건데 그러면 모집단 X에서 쿵 하고 표본을 추출합니다. 근데 표본 크기가 지금 몇이냐면 100인 상황이에요. 100개를 뽑는다고. 알아버리시겠어? 그러면 내가 수많은 단호박 중에서 요놈 해가지고 100개를 뽑겠지. 그 다음에 걔를 100으로 탕 하고 나누면 표본 평균이 나오시겠지. 괜찮아? 그 애를 우리가 확률 변수 바X라고 부른다고. 얘가 표본 평균이야. 그러면요, 얘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실 텐데요. 그 정규 분포가 어떠냐면, 잘 들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같지. 그러니까 460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지만 모 표준 편차가 25면 걔는 표본이 크기가 100이면 얘한테 루트 씌운 10으로 나눠준 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겠죠. 이해돼? 아까 전에 모분산 25의 제곱 몇이야? 625죠. 걔를 100으로 나누면 표본 분산이잖아. 아니 표본 평균의 분산. 근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 표준 편차가 25니까 걔를 10으로 나눠주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겠죠. 따라서 25를 10으로 나누면 2분의 5일 테니까 2분의 5의 제곱이 새로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농장에 있는 단호박에 대해서 그냥 전체에 대해 생각할 때는 평균은 460이고 표준 편차는 25였습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100개만 그 중에서 임의로 뽑아서 걔네들에 대한 표본 평균을 딱 구해놓으면 걔의 평균은 그대로지만 표준 편차는 달라졌을 거란 얘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달라졌을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결국 니들이 충분히 실력이 되면 알아서 그 빈 공간을 메울 거야.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g 이상의 확률이냐. 재밌네요. 잘 봐봐. P 바 X. 왜냐하면 뽑아놓은 애들이잖아. 얘를 가지고 검사할 거잖아. 그러니까 추출한 그 집단에 뽑아놓은 애들의 무게가, 그 뽑아놓은 것들의 평균 무게가 49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쵸? 재밌네요. 거봐, 이 문제 너무 좋잖아. 자, 봐봐. 일단 내가 100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추출된 100개 중에서 그 무게가 492 이상이었을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하셔야 돼? 표준화 하시는 거 맞죠?
표준화합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했을 때 P, Z로 바뀔 거고요. 평균을 빼실 거예요. 그러면 32죠. 30인데 걔를 몇으로 나눠? 2분의 5로 나누는 거지. 그럼 32를 2분의 5로 나누니까 5분의 2를 곱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쵸?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만. 맞아요. 이거 맞다고? 5분 64분. 근데 12.8이 나오잖아. 1점. 13개. 아니, 잠깐만. 12.8이 나오는데? 잠깐만. 다시 생각해, 로마야. 10. 2분의 5. 492 이상의 확률. 12.8? 1.28이 아니고? 잠깐. 잠깐만. 처음에 저거 할 때 어. 462시험으로 감자 한 개를 무게를 구해서 그 옆에 표준편차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위에 어. 462시로 어. 감자 한 개 무게를 어. 표준화해서 구해서 그 표준편차로 x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25. 그러니까 얘 2.5가 아니라 25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에서 정답이 나오겠는데 잠깐만요. 전기표를 따른다. 492 이상의 확률. 근데 왜 잠깐만, 표본에서 추출해서 한 걸로 안 하지? 잠시만. 쌤 1분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 의도는 파악을 했고, 그 방금 수연이 말이 맞습니다. 뭐냐면 수연이 말은 이거야. 쌤,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지금 뽑아 놓은 상태가 아니고 얘를 가지고 일단 P, X가 492 이상의 확률을 얘로 일단 구해야 됩니다가 수연이 얘긴데요. 그럼 얘를 Z로 표준화 했을 때 Z는 460을 뺀 32를 25로 나누기 때문에 1.28 나올 거거든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1.28이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러면 Z가 1.28 이상의 확률은 0.1인 거 파악되니? 0.4에 나머지니까 그럼 얘가 0.1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고정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0.1이라는 건 10분의 1이란 얘기죠. 맞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100개의 호박을 골랐을 때 잘 봐. 호박의 개수를 쌤이 y라는 확률 변수로 뒀을 때요. 자, 여긴 아까 했던 건 잊으세요. 이렇게 놨을 때 y라는 친구는 이걸 따르겠지. 바이노미얼. 그치? 바이노미얼 전체 100개 중에서 492라는 무게 이상이었을 확률은 매번 10분의 1이라는 확률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근사적으로 전기분포를 따르게 되면 둘이 곱한 10이 평균이고 거기다가 10분의 9를 추가로 곱한 9가 분산이어서 3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y라는 건 뭐야?
전체 100번의 시도인데 무슨 개수니? 단호박 중에서 492 뭐 킬로그램인지 그램인지 이상인 애들의 개수겠죠. 이상 애들 개수. 아까 전에 x는 무게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확률에서 y는 492 이상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0.1로 고정되어 있는데 매번 확률이 100개를 골라서 10분의 1의 확률로 그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독립시행이고 얘를 따를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엔 p y가 13 이상인 이상의 무게가 490kg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의 확률은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의 확률. 아무튼 y라는 친구가 13개 이상 있다는 얘기죠. 그치? 492 이상인 애들이 13개 있다는 얘기, 13개 이상 있다는 얘기니까 얘를 다시 z로 표준화 하시면 결국에는 10을 빼고 3으로 나눈 1 이상이 되어서 1이 0.34이기 때문에 결국 0.16으로 문제가 끝난다 이 얘기인데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는데 문제 표현이 쌤이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쌤이 검토를 다시 해볼게. 일단 오늘은 유형 1번부터 7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6시 54분이기 때문에 1436번까지만 여러분들 좀 풀어오시고요. 웬만하면 짝수번 많이 섞어서 푸세요. 왜냐하면 3월 개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거든. 얘들아 잠깐만. 이거 일요일에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쓸 것 같아 시간을. 그 이후에 얘들아 여러분들은 그 3월이 되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3월이 임박했기 때문에 쌤이 말해주는 건데 자 내신을 대비해야 되고 동시에 수능도 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 여기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는 3월부터는 시너지를 다 끝낼 겁니다. 일단 시너지가 절반 남은 상태죠. 짝수번. 그러니까 시너지를 다 끝낼 거고 두 번째로 수능 특강. 이건 여러분들 각자 다 개별 구매해 오셔야 돼요. 수능 특강은. 시너지는 이미 샀잖아.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은 학원에서 주문을 못해. 근데 내가 PDF는 다 올려줬지. 그러니까 뭐 그걸로 볼 사람은 봐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 개별 구매해 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수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약 600문제 정도의 기출을 다룰 거야.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다룰 거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시너지가 숙제 교재가 될 거야. 과제 교재. 그러니까 얘는 수업 때 질문 문항만 다루지 얘를 지금처럼 수업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은 풀어주지 쌤이 한 문제씩. 근데 그때에서 3월에 돼서도 또 얘들아 그럼 이번엔 짝수번도 한 문제씩 풀어줄게 이렇진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때면 너희들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하고 얘는 검사만 할 거고 쌤이랑은 수능 특강이랑 풀수록에 있는 기출들로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연습 더 할 것이다. 어디부터? 맨 앞에 원순열부터. 그리고 쌤이 말씀드리는데 보통 시험 범위는 조건부 확률이 포함되거나 보통은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가 조건부 확률을 전후로 해서 조건부 확률 직전까지거나 아니면 조건부 확률까지거나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기말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내는 자료는 수능 특강이 될 거야. 그게 고3 선택과목 내신의 특징입니다. 고2 때는 안 그러는데 고3 때는 수능 특강 베이스가 많으니까 쌤은 4월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수특 변형 문제집도 만들어서 줄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쌤이 봤을 때는 다음 시간 일요일날 수업이 다 안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인 수요일도 한 번 더 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통 시간에 만나요. 안녕.